돈이 될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이름은 되게 익숙합니다. 물론 다른 쪽이긴 하지만 코스모스입니다. 저는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칼 세이근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생각나기도 하고 나훈아 씨가 부른 고향역이라는 노래 말도 생각이 나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죠. 코스모스라는 말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이라는 측면에서는 폴카닷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 됩니다. 근데 폴카닷하고 인터체인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나머지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방식이나 거버넌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모든 차이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우리가 개발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해하고 좋을 만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약간 차이점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모스라는 것이 어떤 코인, 어떤 암호화폐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의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체인, 그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인터체인 방식으로 디파이라고 하죠.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탈중앙화 금융을 좀 주도한다는 면은 비슷하지만 코스모스는 허브하고 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합니다. 존이 따로 이제 백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록체인이고 허브는 존과 존을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체인 전체 연결시킬 때 너무 방만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존으로 묶고 그 존을 허브를 통해서 같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처리 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그 IBC라고 하죠.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블록체인 간에 서로 그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이 예전에는 좀 아쉽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인터체인 방식이 좀 더 편하게 많이 개발되면서 좀 많이 유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코인이 하나의 건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 토큰들이 새들어서 디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활동을 한다면 63빌딩과 같은 그런 그 건물 코인 같은 곳에 있는 것하고 제2롯데월드라든지 코엑스 같은 곳에 있는 것하고는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더리움 안에서는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하고 소통하기는 네트워크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런 인터체인 방식의 블록체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풀어준다. 그래서 예전에는 63빌딩 안에서만 서로 이제 움직였다면 이제는 63빌딩에 있는 그런 코인 토큰들이 제2롯데월드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다른 곳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요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블록체인들 간의 인터체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까운 법과 인기가 많은지를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또 코스모스에 적용되는 개념 중에서 또 하나 이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 비잔틴 문제 허용 방식, 비잔틴 허용 지분 증명 방식, 어쨌든 그 비잔틴 장군 문제를 일정 정도 허용하면서 지나간다라는 말인데 비잔틴 장군 문제 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하나의 중앙화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화돼서 각각 여러 군데서 그 같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권리를 나누어서 그 새로운 뭐 블록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다, 참이다, 거짓이다, 유효성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하는데, 문제는 모두가 참인 유효성이 있는 그러한 블록만을 갖고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닌 잘못된 아니면 거짓의 블록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또 실수일 수도 있고 일반 악의적으로 뭐 해킹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이 유효성이 맞나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합의 과정, 그것이 바로 일종의 뭐 채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왔을 때 유효성 체크를 한다고 모든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중단시키면 안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그 유효성 입증되지 않은 정보 블록이 왔을 때 51%가 넘으면 뭐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51%를 넘길 정도로 다른 것들이 더 유입될 경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인 거죠. 과정인 거고. 그래서 그 비자틴 허용이란 부분 그 개념은 3분의 1 정도까지는 이게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멈추거나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시작은 항공기의 항법장치에서 그런 개념이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항공기 내에서도 수많은 전자장치들이 있고 센서들이 있는데, 막 센서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한번 잘못 딱 될 때마다 갑자기 비행기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계속 날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센서에서 이상한 정보가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유효한 정보인지 뭔가 바꿔야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와중에도 어찌되었건 항공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는 그런 항법 장치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비잔틴 허용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떻게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이거랑 약간 비슷한 연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내가 노드 참여자, 이제 노드가 되기 위해서도 일단 블록을 한번 다 다운받는 방식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블록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블록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 거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포크 뭐 얼마 전에 또 어디가 또 하드 포크를 했었죠. 그 어쨌든 포크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포크가 발생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 쪽이라든지 뭐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각광을 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터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폴카닷하고 많이 비슷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약간의 독특한 측면이 있다. 폴카닷이 지금 거래량 시총이 아마 코스모스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폴카닷보다 코스모스가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건지 뭐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했는데 약간 이과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와 시세, 그리고 어떤 호재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나 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체인을 개발하는 회사가
텐더민트라는 곳입니다. 텐더민트를 만든 코스모스 코인을 창시한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이름은 재권,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권용재라는 분인데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020년에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텐더민트의 CEO는 황종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한국계 미국인이 권용재 씨, 재권에서 만들어졌는데 2017년 4월에 코인원을 통해서 ICO를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 금액이 1000만 달러였는데요. 1000만 달러가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목표 금액은 달성을 했는데 얼마 만에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을까요? 불과 1분 만에 1000만 달러 모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즉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었고 그 시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잠시 시세 변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되게 좀 놀랐습니다. 말넘기 지금 시세 바로 가죠 뭐. 자, 17년 4월에 ICO 진행하고 2년 뒤인 19년 3월 14일에 메인넷을 런칭하면서 코인원에서 제일 먼저 상장했습니다. 첫 시작은 ICO 때의 책정된 가격인 113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3일 올라서 14일부터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됐는데 13일에는 고가 9,800원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자, 14일에 시가가 3,850원인데 종가가 7,000원이 됐습니다. 자, 시작부터 분위기 좋아요. 이 업비트에는 5월 3일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상장된 시가가 4,650원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년 9월 5일에는 저가 2,200원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고 2020년 2월 22일에는 다시 고가 6,065원까지도 올라갔고 그런데 또 다시 3월 13일에는 저가 1,515원까지 떨어져서 이후에 한 2,000원대 선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됐고요. 자, 2020년 7월부터 다시 또 약간 상승세를 타서 2020년 8월 25일에 만원이 넘어서 1,452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또 조정받아서 떨어졌는데 이제는 5,000원대에서 5,000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오르고 조정받아도 단계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어서 2021년 1월 15일에는 다시 고가 9,270원, 한 달 지나서 2월 16일에는 고가 29,43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때부터 한동안 2만원대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5월 8일에는 37,9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6월 하락장에 역시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만원 정도까지는 시세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가 이제 다시 9월에 상승을 해서 며칠 전이죠. 9월 20일에 고가 54,9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46,000 얼마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10조 6천억인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보니까 시가총액이 9조 8천억으로 이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자, 이제 19년 3월 13일에 113원, 3월 14일 기준으로 봐도 3,850원이었던 것이 불과 2년 반 만에 54,000, 55,000까지도 갈 정도, 그 정도의 좀 저력이 있고 그 저력을 시세로 이미 증명해 보인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거리가 있나를 봤는데 딱히 뭐 바로 이거다 하는 그런 그 사건식의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권영재 CEO 전 CEO죠. 노력이 계속 빛났고 그게 뭔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장되기 전에도 2018년에도 1년 동안만 테스트넷을 20개를 가동을 할 정도로 여러 개를 많이 노력을 했었고 지금 또 기터브에서 보면 계속 뭔가 이제 업데이트 상황이라든지 계속 움직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16일에도 이제 로드맵 2.0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건지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는 7월 14일에는 일본의 그 DMO 코인이라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의 코인 거래소 중에서는 한 3위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거래 랭킹 순위가 7위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많이 심해서 코인 거래가 많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활성화되긴 했죠 사실. 근데 거기서도 거래 랭킹 순위 7위까지 오를 정도의 어쨌든 저력은 충분히 많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EU 유럽연합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코스모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EU가 코스모스를 통해서 한다면 코스모스에서 토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아톰이고요. ATOM. 그리고 폴큰이라고 했던가? 그건 아직 제가 찾아보니까 상장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혹시 상장됐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 거래소마다 그 폴큰은 그 코인 출시한다는 이야기까지만 이제 상장 소식을 아직 못 봤는데 혹시 누가 어디 상장된 걸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코인을 거래한다 그러면 아톰 토큰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장밋빛 과거와 장밋빛 현재 미래만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지난 2017년에 ICO를 통해 가지고 $10,000,000를 1분 만에 투자 유치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에 텐더민트라는 회사 설립한 2014년에도 이미 벤처 캐피탈한테 $900,000,000를 투자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쯤 되면 코인이나 토큰에 모든 걸 올인하고 또 여기서 나는 수익이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투자금 받은 것도 루가노 대학하고 뭐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진에도 후원하고 아이니스넷 같은 뭐 지역 스타트업 기업에도 세군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공공정책기관인 코인센터에도 기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익을 위해서 뭔가 이제 올인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텐더민트의 생존은 아톰 가격에 달려있지 않다고. 아톰 가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아톰인데 아톰이 오르건 내리건 텐더민트가 살아가는 거는 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바이낸스도 그렇고 블랙디몬이라고 노드 이제 인프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블랙디몬도 그렇고 블록체인 랩스나 바이슨 트레일스라든지 뭐 그 코스모스에 참여자들은 많습니다. 특히 바이낸스까지도 같이 참여할 정도인데 같이 주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부 다 어느 누구도 아톰을 유일한 사업 모델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 공익적인 목적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더 많이 그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경제 논리는 약간 야가 빠진 것도 필요할 텐데 이게 유일한 사업 모델로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뭐 대놓고 텐더미트의 생존은 아tom 가격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 글쎄 뭐랄까 집중적 집중하는 면에서는 좀 힘이 빠지지 않나. 근데 그런 걸로 치기에는 또 깃허브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 움직임이 계속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미래가 아주 밝은 정말 장기 누구 말대로 정말 장기 보유할 코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어쨌든 저는 약간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하고도 좀 닮은 듯 하면서도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코스모스의 아톰 토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